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노후 대책을 바랍니까? 지금 시대는 돈이나 재산 없는 부모는 나중에 팽당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부모인 세대 중에서 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아니, 자식들이 그래도 아까님하고 돈 좀 벌면 부모가 좀 힘들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뭐 결혼 문화뿐만 아니라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효도나 이 부양 문제예요. 그렇죠? 어릴 때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 먹고 힘들면 뭐 큰 집에 큰 아버지는 아니면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엄마가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집도. 저희 집 잘 사는 게 아닌데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이제 자식이 모시고 살면서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있었어 옛날에. 드라마도 그런 게 많았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집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이든 노모하고 자식이 사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트러블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부모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도와주게 하겠죠. 근데 많이는 못 도와주죠. 뭐 자식이 좀 돈 좀 벌고 여유가 있으면 도와드리겠지. 근데 그런 자식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자식들.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나중에 커도 부모들의 노후나 부모들의 뒤를 봐주지 못할 거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 키우더라도 이제 자식들 키우면서 자신들이 버는 돈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드려요.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자식한테 온인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희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식도 자식들의 인생이 있지만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자식한테 헌신합니다. 뭐 사교육을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 뭐 나이 먹어서 일을 못하게 용돈 준다든지 너무 뒤를 봐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나라가 노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부모님 집에 같이 안 살면 놀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이제 매달 나간 생활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노는 사람들이 많냐 하면 노는 사람 대부분이 그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거든요. 내가 놀아도 어차피 부모님 일하시고 부모님 밥 차려주고 집에 뭐 물 나오지 화장실 나오지 그리고 부모님이 또 용돈도 줘요. 일도 안 해도 얼마씩 줍니다. 많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냥 충분히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과거 일본에서도 겪었던 거예요. 일본에 이제 보면 70, 40 세대, 80, 50 세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70세 노부모가 이제 나이든 40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80대 이제 나이든 노부부가 50대 나이든 자녀를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만약 자식이 정상적으로 출가하고 이제 돈을 벌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식이 이제 일을 안 해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의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모도 늙고 아픈 데 생기는데 자식한테 기대기는커녕 우리 자식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한테 기본적인 어떤 소임을 다했으면 그 남은 자식들 인생 자식들 스스로 살게 내비둬야 되고 이제 부모도 부모 살 길을 도모해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각자 도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전혀 신경 쓰지 말라. 뭐 출가시키면 남의 자식 뭐라 이게 아닙니다. 도와주더라도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이제 의지하면 떠납니다. 의지하면. 특히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나이든 부모가 아픈 데도 많고 돈도 없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떠날 거야.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특히
이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 집이 가난해. 그러면 자식이 출가하잖아요. 웬만하면 돌아온 일이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어떤 그런 다큐를 봤었거든요. 그 쪽방촌 다큐야, 쪽방촌. 쪽방촌이 뭔지 알죠? 이제 방 한 칸만 딸린 집인데 방 하나만 있어. 근데 완전 골방이에요, 골방. 골방인데 한 내난방 같은 거 없고 뭐 편의시 없습니다. 그냥 방 하나만 있어요. 그게 월세가 한 25만 원이에요. 싸죠? 그럼 거기 누가 사냐?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먹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 노년층 분들이. 인프라는 엄청 부족해요. 뭐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실 없고 취사하는 것도 공용이야. 그러니까 방 한 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방 한 칸도 없죠. 불편합니다. 여름 되면 엄청 덥고 겨울 되면 엄청 추워요.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살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 결혼했고 자식이 있음에도 자식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할머니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PD가 물어보죠. 저 어르신 여기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25년 됐나? 아 그렇게 오셔서 사셨어요? 혹시 가족 있으신가요? 가족 있지 아들내미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내미 분은 어머니께서 여기 사는 거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아 모를 거야. 왜 모르죠? 연락 끊긴 지 오래됐거든. 안 보고 산 지 오래됐어. 아 그래요? 그럼 왜 자녀가 분명히 엄마 살아계신 거 아니면 보고 싶을 텐데 왜 찾으러 안 오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냐면 뭐 뻔하지. 내가 살면서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고 힘들게만 했는데 내가 자식이라도 나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뭐 지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부모로서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안 오는 거지 뭐. 혹시 자녀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보고 있다면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다 자식아 해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러고 산다. 근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다른 거 안 바라고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 그것뿐이다.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어떻게 사는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참 안타깝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그걸 자식들이 못났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자식들이. 한편으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저렇게 혼자 살고 힘들게 사는데 한 번도 안 찾아갈 수가 있냐. 라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식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부모한테 뭔가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본다고 해도 예전 같은 감정도 없을 테고 그리고 분명히 보고 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빤히 보이는데 나도 지금 돈이 없고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냐 뭐 이런 심정도 있다는 얘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에겐 부모 복량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 복량은 국가가 하는 거랍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인 내가 복양하는 게 당연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해드리고 있어 정말 죄송스럽다는 상황과 부모 복양은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은 같을지라도 속 사정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럴 거면 왜 이런 놈의 자식들을 내 천층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가면서까지 양육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애초에 결혼이란 걸 왜 해야 하는지까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주제입니다. 라고 조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한테 헌신하는 것 자체가 바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왜냐? 보통 인간은 헌신하면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그렇게 막 떠받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뭐 금전적 지원 아끼지 않고 몰라요. 보통 언제 알게 되냐?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됩니다. 부모가 나중에 이제 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인종 얼마 안 남았고
부모가 이제 옆에 없다는 거 알게 돼서 알게 돼요. 이런 거 진짜 흔하죠. 인간이라는 게 정말 간사할 때가 언냐하면 죽고 나서 알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없다는 거 알고.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예요?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옆에 없다는 거 알고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좀 속을 썩이고 해준 게 없을까? 내가 그렇게 왜 살건 얘기 안 하고 모진 말만 했을까? 그런 후회하는 사람도 많잖아.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이. 인간이 뭔가 퍼주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무신양면을 지원하면요 절대 고마운 거 모릅니다. 이게 보면 뭐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지만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야. 일방적으로 뭔가 한쪽이 뭔가 이제 책임지고 있잖아요. 총대 메고 하면요 한쪽은 절대 고마운 거 몰라요. 남자들 그거 알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에 결혼 시장에서도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 안 만나려고 하잖아. 왜냐? 그런 사람한테 뭔가 이것저것 해주면 고마운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부모도 물론 자식한테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너무 부모기 때문에 자식한테 뭔가 몰빵하겠다. 저는 그런 마인드 안 좋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식이 내 미래다. 자식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 전부다. 이런 마인드 좀 위험해요. 물론 자식이 내 인생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전부가 되면 안 돼. 자식 인생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내 인생도 중요합니다. 내 노후도 중요하고 내 일상도 소중합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인생이 있습니다. 그건 지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키운 분들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건데 내가 진짜 인생을 걸면서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자식이 나중에 크고 나면 어차피 내 품을 벗어날 텐데 그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무신양면 지원하고 헌신하는데 내 자식은 그걸 나중에 알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